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시민 남자 리뷰어제입니다. 공지훈과의 내기로 인해 위기에 빠졌던 박창호. 공지훈은 박창호에게 네가 진짜 빅마우스면 빅마우스가 거래한 약거래 고객 5명의 이름을 대라 했고, 이에 박창호는 급하게 최도하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미 그의 손에 있던 리스트, 최도하는 그 리스트를 미호에게 전했고, 미호는 받은 리스트를 창호에게 전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리스트가 공지훈의 미끼였던 것. 만약 박창호의 입에서 그 거짓 리스트 속 이름이 등장하면 창호와 최도하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며 빅마우스도 뭣도 아니라는 게 들통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4회 엔딩이 등장한 후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최도하가 보던 리스트 속 이름과 창호가 받은 쪽지의 이름이 다르니 찐마가 미리 쪽지를 바꿔놨다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명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의 낚시에 덜컥 걸린 거죠. 최도하가 보던 리스트는 2018년 거래 내역이었고, 창호가 받은 쪽지는 2019년 거래 내역. 아마도 최도하가 보던 리스트에 뒷장쯤 적혀있던 이름이었을 듯 싶네요. 결국 최도하가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온 이유는 리스트가 가짜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였고, 중요한 순간임에도 리스트의 진위 여부를 몰랐다는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시장은 찐마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창호는 어떻게 진짜 명단을 알게 되었을까? 일단 창호는 미호에게 쪽지를 전달받은 뒤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할 땐 뭔가 이제 살았다 라는 느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진 그 쪽지가 진짜라고 생각했다 볼 수 있죠. 하지만 이후 그에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공지훈과의談판을 위해서 VIP실에 들어갈 땐 이미 찐마가 빙의된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미호가 쪽지를 주고 간 이후부터 공지훈과 리스트에 대한 확인을 하기 전 사이에 창호가 찐마를 만났던 혹은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선 첫 번째, 창호가 직접 찐마를 만났다. 이 경우 찐마가 교도소 내부에 존재한다는 가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를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공지훈이 다녀간 후 이미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알고 리스트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굳이 최도하에게 부탁하고 그걸 미호가 받아오고 그걸 다시 정정해주진 않았을 듯 싶습니다. 결국 일처리가 다소 복잡했던 이유는 아무리 찐마우스라도 모든 걸 다 알 순 없으니 공지훈과 박창호의 내기 내용을 확인한 뒤 움직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제 예상대로 장인인 고기광이 찐마일 경우 고기광은 박창호와 교류 중인 최도하를 미행 혹은 도청 중이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통화를 통해 창호에게 명단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후 최도하는 미호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리스트를 줬고, 찐마인 고기광은 그 리스트를 보자마자 가짜인 걸 알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쪽지를 받고 박창호에게 보내는 것이었지만, 그럴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쪽지는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으로 교도소 내부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저는 그 전달 방법이 왠지 드라마를 통해 이미 등장한 듯 싶습니다. 바로 교통카드. 박창호가 미호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이후 제리는 교도소 내에서 빅마우스와 VIP의 대결을 두고 배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배팅에 사용될 칩으로 외부에서 교통카드가 들어오는 장면이 길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왠지 외부의 찐 마우스와 내부의 제리 간 소통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교통카드가 칩 대신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기엔 그 장면이 너무 디테일하게 잡히기도 했고, 외부에서 교도소 내부로 전달되는 과정이 뭔가 복선처럼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물론 서신으로 쉽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구천교도소의 소장과 간수들의 행태로 봤을 때 서신을 검열 안 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니 의심 없이 외부 메시지를 내부로 들여오는데 이만한 방법이 없을 듯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상으로도 창호가 미호에게 쪽지를 받은 후부터 공지훈과 결판을 내기 직전이니 딱 맞을 듯 싶고요. 지금까지 등장한 찐마 후보가 교도소 내부와 외부에 골고루 분포하는 이유도 이렇게 외부 찐마와 내부 조력자가 존재하기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물론 며칠 전 올린 빅마우스 1000 리뷰처럼 이번 뇌피셜도 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추측을 해보는 것이니 가볍고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된 김에 진짜 망상 뇌피셜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예상은 더욱더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댓글에도 몇몇 시청자분들이 남겨주신 예상인데요. 바로 박창호 이중인격설. 처음엔 이게 아주 와닿지 않았는데 문득 작년에 방영했던 TVN 마우스가 떠오르면서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빅마우스의 큰 줄기 중 9,000병원이 등장하는 것과 비밀의 7층이 뭔가 인체 실험에 대한 묘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해본 박창호 이중인격설. 잘 생각해보면 박창호의 과거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의 진로죠. 지난 2회 등장한 과거 해상신을 보면 그는 고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를 해왔습니다. 물론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던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창호가 갑자기 로스쿨을 가고 변호사가 됩니다. 운동에 실패해서 바꾼 진로 치고는 너무 상반된 진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뭔가 비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해봤습니다. 바로 어떤 영화가 한 편 떠오른 건데요. 그 영화는 브래들리 쿠퍼 주연의 리미트리스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인간의 뇌를 100%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알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복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주인공은 마치 이중인격과 같은 모습처럼 보이죠. 그리고 급기야 약에 중독되면 약을 복용한 동안 했던 행동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약을 복용했을 때는 모든 상황에 100% 대처할 수 있는 미친 능력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등장했던 빅마우스의 과거 중 주식을 2주 만에 6배로 불리는 장면이 있었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그 영화에서도 등장합니다. 아주 월스트리트를 씹어 먹어버리죠. 뭔가 박창호가 진짜 이중인격이라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비슷함이 물씬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왠지 9,000병원에서 실험 중인 것이 이와 같은 능력을 만드는 실험이고 창호가 혹시 과거 어느 시점에 이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이 아닐까. 창호의 등장인물 소개해보면 대학 이후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까지 3년간의 공백이 있는 게 그 기간이 실험에 참가했던 기간인 거죠. 이후 창호는 그때의 실험으로 인해 모든 것에 완벽한 빅마우스와 미호를 사랑하는 창호, 이렇게 두 가지 인격을 갖게 되었고 구청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교통사고로 인해 스위치가 온이 된 상태로 지금의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실 제가 지금 이걸 쓰면서도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데 왠지 자꾸 리미트리스라는 영화가 빅마우스와 오버랩 되는 게 진짜 창호가 빅마우스고 이중인격이라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망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뺏어버렸네요. 부디 이 뇌피셜은 진짜 가볍게 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